그러니까 차이는 이거잖아. 마요네즈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노른자 그냥 비커에다가 그냥 노른자 넣고, 그리고 에다가 식초, 산성액체 넣고, 그리고 식물성 기름 좀 넣어가지고, 식물성 기름 차가울 거 아닙니까? 뭐 너무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겠죠. 그럼 넣습니다. 노른자 안 있겠죠. 그리고 그냥 바로 믹서기로 갈아버려. 그리고 그러면서 섞이면서 유화가 된다고. 근데 이제 버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열에 의해서 중탕된 버터, 좀 뜨겁겠죠. 그거를 노른자가 익지 않게끔 넣어가면서 이렇게 유화를 시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버터 같은 경우는 그럽니다. 뜨거운 열에 의해서 너무 뜨겁지 않은 상태. 뜨거운 기준도 좀 다른데, 좀 100도 정도? 근데 100도 되면 익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섞으라고. 넣었다 뺐다 반복하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유화 시키는 겁니다. 아시겠죠? 물론 노른자에도 리시틴이라는 그 유화 작용을 하는 그 성분이 있지만은, 어쨌든 이제 산성 액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세 가지를 다 섞고 유화를 시키려면 이렇게 그 중탕된 버터, 어느 정도 온도가 있는 버터를 넣어가면서 이렇게 소량씩 넣어야 돼요. 산성 액체를 넣을 때나 버터를 넣을 때 소량씩 넣어야 돼. 한 번에 다 넣으면 분리돼 버려요. 그리고 이제 제대로 섞이지 않다. 그리고 제대로 섞으려면 엄청나게 많은 힘이 필요해요. 근데 보통 우리는 홀랜다ise 소스 만들면 휘핑으로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현장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배울 방식은 이런 방식이라고. 아시겠죠? 선생님, 우리는 이렇게 배워요. 이게 가장 최선이니까, 회사였으니까. 기능사에서 이렇게 배우고, 그리고 이제 기능사에서 배운다고 그렇게 배우면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기능사에서도 이렇게 배우고 다양한 방법을 배울 수 있는데, 여러 가지를 실험해 본 결과 이렇게 하는 게 학교에서 배워줄 수 있는 가장 현명하고 간편한 방법이에요. 그래야지, 그러면서 이제 분리 안 나게 하는 법, 농도 맞추는 법을 여러분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게 지금 우리가 하는 거. 우리가 하는 게 뭐였죠? 냄비에다가 물을 끓이시고요. 수증기 올라오면은 그 스테인리스 불을 넣어가지고 노른자도 넣고, 넣었다 뺐다 반복하면서 열이 입혔다, 수증기란 열에 입혔다 말았다 하면서 익지 않게끔 돌려가면서 이제 노른자가 안 익게 조절하는 거죠. 그러면서 산성 액체를 조금씩 넣으면서 이제 유화시키는 거죠. 섞으면서 이제 분리 안 나게끔 하면서 이제 이걸 배우는 거지. 한 번에 넣었을 때랑 조금씩 넣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배우는 거죠. 한 번에 만약을 넣어버리면 아씨 야 큰일 났어, 야 안 섞여,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소량씩 넣어가는 걸 배우는 거죠.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중탕된 버터를 넣으면서 마지막 농도를 맞추고 이제 유화를 시키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섞이게. 그러니까 가장 교육적이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좀 힘듭니다. 그래서 기능사에서 홀랜다ise 소스 나오면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특히 여름철에. 그래도 여름철에 힘들긴 하지만 덥다 보니까 치즈 온도 자체가 또 덥다 보니까 금방 만들어지더라고요. 겨울철에 이제 제가 제빵 퍼프 페이스트리 같은 거 만들면 진짜 힘들어요. 버터가 너무 딱딱하니까 냉장고에서 뺐는데 실습실도 너무 추워.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밀어펴지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전 잘 밀어핍니다. 죄송합니다. 전 대학교 졸업작품 때 밀푀유 만들었는데 그 시트를 페이스트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막 보통 3단 정도 접고 휴지 이제 3번 나눠가지고 접고 휴지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12번 정도 접고 밀어피고 막 휴지시키고 있어요. 12번 정도. 그러다 보니까 완전 밀푀유가 1000개의 잎이라는 뜻인데 1000개의 잎을 겹쳐놓은 것처럼 보인다 이거지. 그러니까 완전 이게 오븐에 나중에 12번 정도 밀어피고 냉장 유지하고 밀어피고 하니까 나중에 시트가 완전 이쁘게 펴지더라고. 그래서 총장님이 극찬하셨습니다. 마카롱 500개 9시간 동안 만들어가지고 마카롱 터 만든 거는 사람들 별로 안 쳐다보는데 밀푀유에 맛있게 몽블랑도 만들었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베르블랑 같은 경우는 이것도 비네그레트랑 비슷해요. 비네그레트가 뭐랬어? 기름삼, 식물성 기름삼, 이제 식초 1. 식초라고 하면 발사믹 식초를 넣곤 하는데 어쨌든 산성분이랑 기름이 다른데 기름삼, 산 1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잖아. 근데 베르블랑 같은 경우도 그래. 베르블랑 같은 경우도 산이 있습니다. 산이 있어. 근데 거기에 이제 비네그레트에는 식물성 기름이 들어가는데 베르블랑 같은 경우는 버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와인을 좀 졸이고요. 와인 시럽을 만들어가지고 좀 졸이고요. 그리고 이제 버터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버터를 넣을 때 녹여야겠지. 근데 그럼 무슨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와인 시럽을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열을 약불로 킵니다. 약불과 그 꺼지는 상태, 그 중간을 맞춰가지고 엄청 약불로 이제 이제 와인 시럽을 넣은 냄비에 열을 입히고요. 그러면서 버터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젓습니다. 불리지 않게 약불에서, 약불보다 더 약불에서. 그래서 계속 섞어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비네그레트랑 이제 겹치는 게 있어. 비네그레트는 식물성 기름 3, 그리고 산성분 1이라고 했잖아. 그럼 베르블랑 같은 경우도 산성분, 그 와인 시럽 들어간다 했잖아. 그럼 산성분 들어갔네. 그리고 이제 버터라는 동물성 지방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비네그레트랑 이제 그 베르블랑 같은 경우는 기름과 산이 들어간다. 근데 이제 식물성 기름 같은 경우는 비네그레트, 동물성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녹여가지고 동물성 지방을 녹여가지고 만든 버터, 그거를 이제 베르블랑이라고 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비율은 좀 달라요. 그리고 산 성분이 어떤 산 성분에 따라서 기름의 비율이 달라지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3대 1이에요. 근데 어쨌든 기름과 산, 비네그레트에 기름과 산 들어가죠. 그리고 베르블랑도 기름과 산이 들어가죠. 근데 비네그레트 같은 경우는 식물성 기름, 올리브유 같은 거 쓰이기도 하고 보통 포도씨유를 많이 막 쓴다고 해요 요즘에는. 근데 이제 베르블랑 같은 경우는 기름과 산이 들어가. 화이트 와인 들어가고 버터 들어간다고 했잖아. 버터가 지방이 있으니까 동물성 지방이잖아. 그치? 그래서 비네그레트랑 베르블랑 같은 경우는 기름과 산이 들어간다. 근데 식물성 기름이냐 동물성 기름이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